이번에는 넘어가서 문정부가 직접민 정치 실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몇 점 줄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그 연구한 걸 알려드리겠어요. 이거는 저희 직접민주연대 5대 사업 목표인데 그 중에 직접민주 관련해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국민소환제. 여러분 이 표 다 기억하시죠? 전 국민의 80%, 10명, 8명이 국민소환제 찬성했어요. 17대, 18대, 19대, 20대, 4대 국회째 무려 18년째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임기 초만 되면은 상정했다가 임기 말만 되면은 폐기하는 거예요. 그걸 18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안 해서 저번에 김홍걸 기상직 박덕흠 의원 문제 일으켰을 때 국민이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성명서예요. 민주당 주요 입법 과제에서 국민소환제를 제1차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주요 입법 과제 올 12월 달에 처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국민소환제? 없어요. 국민소환제는 민주당이 총선 때 정치개혁 공약 1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싹 빼버렸어요. 제도 고치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게 국민의 뒷받침이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영국은 2015년에 국민소환제를 제정했어요. 영국은 범죄 행위로 기소돼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하원 의원직 수행을 10년 이상 정지당하는 경우 국민소환제 대상이 된다.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고 서명을 하면 그 해당 의원은 의원이 잃게 된다. 그 지역구 유권자의 10%만 서명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7대 개혁안을 만들어서 각 국회의원 돌렸어요. 그 조항 중 하나면 그 지역 주민의 4분의 1이 요구하면 국민소환제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사퇴해라 라고 약속하라고 해요. 그때 몇 명이나 했겠어요? 한 5명 했나요? 우리가 총선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김남국 의원을 뺀 나머지 4명은 다 발뺌하는 거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 근데 결국 기자회견 못하고 말았어요. 자, 이번엔 국민발언제. 국민발언제는 뭔지 아시죠?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발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개헌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국민법안 발언제 신설 이렇게 뻐젓이 들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개혁 총선 공약으로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국민입법 발의제를 도입하겠다. 이라는 국회법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총선 때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했냐? 우리가 검색해 봅시다. 그랬더니 민주당 1호 당론 이라는 국을 발의해서 7월 국회에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침자권 페이지 국회 상시 제도와 본회의 상임 및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이렇게만 돼 있고 국민입법 발의제를 빼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국회 본회의 상임 및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가 아니라 세입 삭감하겠다는 게 총선 공약이에요. 근데 그건 싹 뺐어. 빼고 요것만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내부에 국회의원 그 출석 지원 다 나와. 다 나오는 걸 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있고 정작 중요한 국민입법 발의제는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정부가 주장했던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둘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국민투표제.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거 촛불 때 기억나요? 모바일 투표한 거. 얼마 전에 그 몽골에서 모바일 국민투표를 했어요. 몽골은 광산이 많거든요. 근데 광산을 해외에 매각할 거냐 여론 보겠다 그래서 모바일 국민투표를 한 거예요. 팔지 말라고 나와가지고 결국 매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국민투표제를 우리가 열심히 주장을 했어요. 지금은 국민투표를 누구만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재 현행법에서 국민투표는 대통령만 붙일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구한 게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2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된다. 국민투표 조항을 개정하자 제안했더니 대통령 발의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옛날 거 똑같이 그냥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그 밖에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붙일 수 있다 라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투표 부의요구권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자, 헝가리 보면은 이거 해외 국민투표 부의요구권 예예요. 헝가리 8조에 보면 국회는 20만 명 이상의 선거인이 신청하면 전국 국민투표를 명해야 된다. 헝가리는 국민투표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만 서명을 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돼. 우리는 20만 명을 청와대에 청원하죠. 20만 명을 다 올려놓으면 청와대 뭐라 그래? 이건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헝가리는 2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덴마크는 국회의원 3분의 1이 서명하면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있죠. 그 법안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유권자 50만 명 이상이나 주에 5개월 요청하면 법률이나 법률 효력을 가진 조치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부당하면 국민들이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50만 명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공론제는 2012년 김동완 국회의원이 국가공론화위원 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어요. 2012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발의된 적이 없고 이번 21대에서는 발의한 국회의원이 없어요. 아일랜드에서는 국민공론제 이게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아예 아일랜드 시민의회를 만들었어요. 이 의회에서 보통 시민 99명이 모여서 풀뿌리 개헌을 논의를 해요. 낙태를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대한 재개정 여부, 국민투표 시기 방법, 의회 선거일, 인구 고령화 대책, 기후변화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시민의회법을 아예 만들었고 캐나다에서도 전에 개헌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촛불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민생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또 한 건 직접민주 실현하고 있나. 직접민주 실현에서 중요한 게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인데 그 네 개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현재로서는 없죠.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 국민입법 발의제 그거 임기 내는 할 거다. 그 국민소환제 임기 내에 할 거다. 그렇게 계속 할 거다 하다가 나중에 자동 폐기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나서서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자, 현대 민주정치의 주류는 호남민주정치예요. 현대 국가들은 대의를 해보니까 대의적 문제가 많아서 전부 다 직접민주를 겸해서 해요.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의 주류는 대의제가 아니라 호남민주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론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국민발언제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안 하는지 난 그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OECD 19개 안에 들어가죠. 그럼 세계에서 꼽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OECD 다 하고 있는 직접민주제가 포함된 호남민주정치 안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을 세 차례나 했었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래서 독재 정권이 계약한 양당 독재 대의제가 워낙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 정치를 못하면 막 성질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을 찍고 싶어. 다른 당 누굴 찍어요? 어느 당을 찍어요? 국민의힘 찍으면은 또 구태하니까 할 수 없이 비판적 지지하잖아요. 그게 양당제인 거예요. 양당 두 개 거대 양당들이 독식해서 국민의 선택권이 없어. 너희들이 떠들어 봐라. 뭐 선거 때만 되면 나 찍겠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토끼예요? 우리 집토끼야. 왜 집토끼가 됐냐? 워낙 양당 독식 대의제를 독재 정권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1958년도에 이규붕이 선거법을 개혁했어요. 그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사전금지 제한, 기탁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양당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자유당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조봉이 있죠. 진보당. 조봉이 돌풍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이 당시 민주당이 뜨거라. 야, 잘못하다가 조봉한테 지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자유당은 야합을 해가지고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 결과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딱 나눠먹은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정희가 선거법을 날짜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12월 30일 공부된 정당법은 제1야당에게 무조건 비례대표의 과반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공화당이 33.5%를 먹었는데 국회의석은 74.8%를 가져갔어요. 이게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조금 바뀌었지만 국회 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이 되면 비례의석 수를 다수 가져가죠. 그걸 막자고 선거법 개정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싹쓸이했죠.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전두환 때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무조건 50%를 먼저 줘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나눠갖고 나머지는 쫄쫄 굶는 거죠. 저번에 위성정당도 어떻게 했어요? 국회 막 뺏겨가지고 국고 보조금 다 타간 거죠. 이게 왜 만들었냐? 전두환이 민정당을 만들어놓고 운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헌법에 유례가 없이 헌법에다가 정당 국고 보조금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바로 정당법을 개정해가지고 정당들한테 국고 보조금을 주게 만들었더니 야당이 돈이 억수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여기 보세요. 87년 헌법 개정 당시 민정당과 야합한 야당, 정당법 제한 조항,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조항 하나도 개정 안 하고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돼야 되고 이건 63년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공무원 청소 입당 불가, 벤방에서 입당 못하게 돼 있고 쭉 나오죠. 그래서 신생정당 2% 미만 득표하면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런 놔둬서 신생정당, 진보정당은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고 아예 무소속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 이게 무슨 제도예요? 양당 독식 대의제인 거예요. 이 대의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독재 정권이 만든 양당 독식 대의제 독특한 아주 나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국민들 아무리 아우성 쳐봐야 또 선거 때만 되면 누구 찍을 거야. 너희는 갇힌 집토끼야. 나 안 찍고 어떨 거니? 그래 얘기해. 열심히 얘기하면 국민 소환지 해줄게. 국민 발언지 해줄게. 국민 투표지 그건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입 싹 닫고 다음 얘기할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다른 게 바빠요. 그러다가 임기 말 되면 자동 폐기. 그래서 국민 소환제가 17, 18, 20대, 21대까지 18년 동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촛불혁명 때 주장했던 두 개의 과제, 그 과제에 비춰서 문정부의 성적을 평가해 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아시겠죠.